저는 예전부터 종아리가 자주 부었습니다.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더 심했죠. 그전까지는 그래도 버틴만 했는데 작년 가을에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유독 심했어요. 잠도 거의 못 자고 퇴근하고 오면 컴퓨터 앞에 앉아 이것저것 찾아보면 난리도 아니었죠. 주말에는 생판 모르는 사람 결혼식도 가봤고 없는 시간 쪼개어가면 몇 달을 준비했는데 파원 후 뒷정리하는 건 반나절이면 끝나더군요. 그래서 요즘도 종아리가 붓는 날이면 자꾸 작년 일이 떠오르네요. 우리 부모님에게 했던 소리도 토시 하나 안 빼먹고 모조리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검소하게 지내시는 게 흠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욕먹을 것도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는 예전에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하셨어요. 유리가 많은 곳이었는데 저보고 위험하다고 자주 못 오게 하셨죠. 그래서 아버지의 예전 가게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울었었고요. 저희 아버지는 늘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가게에 더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놀이동산이다 동물원이다 자랑을 늘어놨지만 저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건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셨고요. 엄마는 늘 저에게 그러셨어요. 나중에 우리 딸이 결혼하는 남자는 사업하는 사람만 아니면 좋겠다고 월급쟁이 만나서 마음 편하게 지내라며 자주 이야기하셨습니다. 특히 이삿짐을 쌀 때 더 그러셨습니다. 저희 집은 자주 옮겨 다녔어요. 입학식과 졸업식은 항상 다른 학교였고요. 그래서 교복도 늘 누가 입던 옷만 받아다가 입었고요. 처음엔 저도 새 옷이 입고 싶다고 투정도 부리고 울기도 했었는데 워낙 자주 옮겨 다니다 보니 나중에는 그러려니 하고 입었습니다. 정말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으셨습니다. 요즘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주말 휴일 가릴 것 없이 쉬지 않고 바쁘게 지내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유독 더 바쁘신 것 같았어요. 새벽에 나가셨다가 밤 늦게 들어오셨으니까요. 가끔 새벽에 아버지 출근하시는 걸 보게 되면 엄마는 항상 커다란 보온병 2개를 식탁에 올려놓으셨어요. 아버지가 기침을 자주 하셔서 도라지 차를 끓여놓으셨거든요. 식지 말라고 보온병에 담아서 건네주셨는데 거기엔 마음도 담겨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은 지금껏 큰 소리 한번 내신 적 없이 지내셨습니다. 저도 나중에 결혼하면 우리 부모님처럼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준 것 같았습니다. 연애 기간은 3년이 조금 넘었어요. 저희는 회사에서 서로 알게 되었고 저희 엄마가 그토록 원하시던 월급 받는 남자였죠. 직업 때문에 좋아하게 된 건 아니었지만 처음엔 모든 게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회사 식당에서 자주 마주치고 그러면서 서로 얼굴을 익히게 되고 첫눈에 반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 많은 남자 직원 중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긴 했어요. 정말 특이하게도 소매를 걷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제가 1살 어린데 회사는 제가 먼저 들어갔거든요. 새로 들어온 직원 중에 남자 사원들은 다들 소매를 걷어붙이고 이리저리 심부름하느라 정신없어 보였는데 그 남자는 한치의 흐트럼 없이 너무 단정했어요. 셔츠 소매도 그렇고 빨래는 물론 다림질까지 빈틈없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딱 그 정도만 눈에 띄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할 일도 점점 늘어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오더니 보온병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저희 집은 찬바람만 불면 엄마가 도라지 차를 끓이시거든요. 예전엔 아버지 보온병만 준비하셨는데 제가 입사하고부터 식탁 위에 보온병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싫다고 무겁다고 했었죠. 회사에 가면 탕비실도 있고 도라지뿐만 아니라 민들레 차도 있으니 걱정 마시라고 했지만 그런 데서 파는 거랑 집에서 만든 거랑 똑같겠냐고 하도 성화하셔서 결국 저도 아버지처럼 보온병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게 엄청 신기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걸 넣어놓고 다니는지 궁금하다면서 묻길래 그날 처음 제가 들고 온 도라지차를 그 남자와 나눠 마셨습니다. 그렇게 차 마시자는 핑계로 둘이 자주 만났고 결국 가까워졌습니다. 나중에는 한 병이 아닌 2개의 보온병을 들고 출근했고 남자친구와 나눠 마실 생각에 창피하지도 무겁지도 않았어요. 마냥 좋아서 한 병 더 들고 다녀야 하나 생각할 정도였죠. 그땐 정말 모든 게 다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연애 3년 차 제가 31살이 되었을 때 그날도 남자친구와 함께 직장 동료 결혼식에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정말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결혼할 나이이기도 했으니까요. 1000일이 넘게 사귀어서 그런지 갑작스럽게 청혼을 받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슬슬 결혼식에 대해 저도 유심히 알아봤습니다. 드레스도 찾아보고 남들 결혼 사진도 봤었죠. 신혼집은 당연히 전세고요. 사회생활은 제가 더 오래 해서 모아놓은 돈도 제가 더 많았고 둘 다 직장인이라 대출받긴 좀 수월해서 회사 근처까지는 아니더라도 지하철 환승 없이 도착할 수 있는 곳이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남자친구 부모님도 비슷하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도움받을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은행에 의지해보자며 서로 웃으며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저희 둘 다 집안에서 첫째고 저는 남동생이 있고 남자친구는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어릴 때 그렇게나 자주 이사를 다녔는데 당연히 부담드리고 싶진 않았죠. 그건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부터는 저도 집에다가 결혼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엄마는 제 남자친구에 대해 예전부터 알고 계셨던 터라 언제 결혼하나 기다리셨다면서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제가 차 안에서 말씀드렸어요. 저희 아버지는 아직 회사에 나가시거든요. 동생이 좀 도와줬으면 하고 내심 바라셨지만 동생은 자기 지인들과 다른 사업을 하겠다며 제주도에 가 있는 상태라 요즘도 새벽마다 바쁘게 출근하십니다. 저도 가끔 태워주시고요. 평소엔 아빠 차를 타자마자 화장을 고치거나 잠이 들어버려서 서로 대화할 일이 적었는데 제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고 나서부터는 저에게 이것저것 남자친구에 대해 물어보시기도 하고 예전하고는 사뭇 다른 모습이셨어요. 그렇게 얼마 뒤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첫 문장에 제 남자친구 이름이 쓰여 있어서 깜짝 놀라 확인해봤어요. 조금 장문의 문자였는데 저희 예비 시어머님이셨습니다.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네요.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인사하러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다고 하시며 직장 근처에서 저녁이라도 사주고 싶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전까진 예비 시어머님과 연락 한번 해본 적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의외였어요. 저보고 자꾸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엄청 적극적으로 연락하시길래 나중에 결혼으로 생각해서라도 미리 뵙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남자친구와 함께 직장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나갔습니다. 연락도 자주 하셨고 먼저 만나자고 하시길래 저에게 궁금한 게 많으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식사 자리 시작부터 끝까지 빙빙 돌려서 질문하셨지만 결국 모든 내용은 다 저희 부모님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직업은 무엇이고 어머님은 따로 직업이 있으신 건지 궁금해하셨어요. 중간중간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저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연애 기간이 3년인데 당연히 아셨겠죠. 그 자리가 딱히 불쾌하다고 할 수도 없었던 게 예비 시어머님 목소리가 엄청 사근사근하니 다정다감하셨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어요. 남자친구도 옆에서 자주 웃고 예비 시어머님도 계속 웃고 계셨으니까요. 그리고 다음날 남자친구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다고 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어서 좋으셨다고 하길래 그날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없었지만 뭐가 되었든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올리고 상견례 날도 잡으면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주변 결혼한 친구들에게 물어보기도 하면서 드레스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갔어요. 정말 너무 바빴습니다. 퇴근하고 쉬지도 못하고 알아보느라 시간도 정신도 없었죠. 근데 예비 시어머님이 그때부터 더 자주 연락하시는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직장 근처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날은 저희 둘 다 일이 늦게 끝나서 제가 중간에 약속을 미루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기다리겠다고 하시는 바람에 밤 9시가 다 돼서 예비 시어머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 식사도 했고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다 함께 남자친구 차를 타고 이동했어요. 저를 먼저 집 앞에 내려주고 뒷자리에 계신 어머님이 앞자리로 옮겨 앉으시면서 저보고 잘 들어가라고 손까지 잡아주셨고요. 제가 그날을 기억하는 이유가 양쪽 어머님들 때문에 엄청 피곤했거든요. 예비 시어머님은 굳이 그날 식사를 하시겠다고 오셨었고 저희 엄마는 녹초가 된 딸을 데리고 오밤중에 분리수거를 나가자고 하셨었고요.
그렇게 툴툴거리며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엄마가 어디로 달려가시더니 누가 새 것을 버려놨다고 저보고 와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알고 보니 얼마 쓰지도 않은 식탁 의자가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엄마는 그 의자를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몇 개만 집에 가져다 놓으면 좋겠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엄마랑 저랑 의자 하나씩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에겐 너무 익숙한 일이라 그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가져왔습니다. 저희 집엔 중고 물건이 많았습니다. 자식들 교복도 중고 가져다 입히셨는데 다른 건 오죽하셨을까요? 아버지 자동차는 물론이고 집에 있는 식탁이며 서랍장까지 거의 다 중고였어요. 특히 가구가 중고 물건이 많았습니다. 저희 집이 예전에 이사를 자주 다녀서 새 가구를 사다가 놓기 싫다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엄마는 누가 가구를 버리려고 내놓으면 다가가 관심 있게 보셨습니다. 그날도 그러신 거고 저는 매우 익숙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예비 신우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좀 차가웠습니다. 특히 예비 시어머님 표정이 평소와는 많이 달라 보이셨고 저랑 눈도 안 마주치셨어요.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니까 걱정을 했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그날 식사 자리는 아무 일 없이 무난하게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예비 시어머님이 잠깐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보고 싶단 말씀은 없으셨어요. 예비 시어머님과 마주보며 식당에 앉았는데 이번에도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물어보시더군요. 수차례 들었던 질문을 또 들어야 했고 솔직히 저도 짜증이 많이 났습니다. 결혼은 내가 하는데 자꾸 부모님에 대한 질문만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 건지 말씀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저도 답답했거든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님이 대뜸 저희 집이 많이 힘드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순간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사는데 힘든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그게 왜 궁금하시냐고 저도 순간 짜증이 올라와서 여쭤보니까 저번에 저랑 엄마가 동네 쓰레기장에서 남이 버린 가구를 주워가는 걸 봤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들은 대로 말하자면 남이 버린 쓰레기를 주워갔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어떤 자식이 참을 수 있겠나요? 저도 곧바로 말씀드렸죠. 그거 쓰레기가 아니라 멀쩡한 의자였다고 집에 가져가서 잘 쓰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도 제 태도에 감정이 상하셨는지 점점 날카로워지셨어요. 아니 쓰레기장에 버린 거면 그게 쓰레기가 맞지 뭐겠냐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끝까지 그거 쓰레기가 아니라 의자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했고요. 옆에 있던 예비 신랑이 나서서 왜 그러시냐며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저 혼자 집에 들어왔습니다. 식사는 결국 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넘어가지 않겠죠. 집에 도착해서 주방으로 가는데 저희 엄마는 그때 가져온 의자를 한참 동안 닦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너무 속상했고요. 그 뒤로 며칠 동안은 화가 나서 밥도 잘 안 넘어갔어요. 예비 신랑도 중간에서 엄청 난감해하는 것 같았고요. 아마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겠죠. 그리고 역시나 예비 시어머님께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저보고 예배시대 근처 식당으로 나오라고 하시더군요. 순간 많이 망설였지만 예비 신랑도 많이 힘들어하고 그때 제가 예비 시어머니께 했던 말도 걸리기도 해서 못 이기는 척 알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어요.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 음식이 많이 남았고 식당 직원분이 오셔서는 싸갖고 가시겠냐고 묻자 예비 신랑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포장된 음식을 들고 직원분이 다가오자 예비 시어머님이 저를 힐끔 쳐다보시더니 저보고 가져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속에서 천불이 확 끓어올랐죠. 그래서 곧바로 괜찮다고 했습니다. 예비 신랑이 그럼 내가 가져가서 야식으로 먹어야겠다며 쇼핑백에 넣으려고 하는데 예비 시어머님이 그 쇼핑백을 집어들면서 그걸 왜 우리가 가져가냐며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님이 저를 쫓아오시면서 제 뒤에다 대고 계속 뭐라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화가 많이 나 있냐면서 예전부터 왜 그렇게 부모님 이야기만 하면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 그때 말씀이 지나치신 거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이 뭐하고 지내시냐며 여러 번 물어보셨을 때도 최대한 잘 참고 있었는데
쓰레기 가져갔다는 말은 너무하신 것 같다고 했어요. 예비 시어머님은 뭐가 너무하냐면서 결혼을 니들끼리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부모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는 게 맞는 거지. 게다가 요즘은 100세 시대라 예전보다 더 중요해서 물어본 건데 뭐가 이상하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식당에서 나와 택시 타고 돌아왔습니다. 예비 신랑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회사에서도 꼴도 보기 싫어서 아는 척도 안 했습니다. 그때 이미 어느 정도 흔들릴 만큼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날 갑자기 아빠가 연락하셨어요. 예비 신랑과 함께 저녁 때 보자고 하셨어요.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원래 저희 아빠는 제가 직장에 있을 시간엔 단 한 번도 연락하신 적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예비 신랑과 함께 퇴근하자마자 저희 집으로 갔어요. 도착해보니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희 보고 잠시 식탁에서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안방에서 무슨 서류 봉투를 들고 나오셨어요. 그걸 제 앞에 놓으시면서 꺼내보라고 하시길래 서둘러 열어봤습니다. 거기엔 등기 권리증이라고 쓰여 있었고 법무사 이름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여쭤보니 집문서라고 하셨어요. 평수는 그리 크지 않은데 나름 위치도 좋고 대중교통도 괜찮다고 하시면서 이번에 제 명의로 옮겨놓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신혼집 문제는 고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계속 이게 누구 집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엄마가 옆에 앉으시면서 그러셨어요. 예전에 우리가 집 때문에 이사도 자주 다니고 교복 한 벌 새 옷으로 사주지도 못해서 그때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으셨다고 했어요. 자식들만큼은 집 걱정 없이 살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하셨다네요. 그러면서 아빠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아무 걱정 말고 나머지는 아빠가 다 해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울어서 옆에 있던 예비 신랑은 별다른 이야기도 못하고 집에 돌아갔고요. 어릴 적 부모님들이 힘들게 지내셨던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밤새도록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도 마음 정리가 끝났어요. 예비 시어머님께 연락이 왔거든요. 저보고 그 집 주소가 어디냐고 예비 신랑에게 들으셨다면서 엄청 들뜬 목소리로 물어보시는데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어머님이 저보고 아직도 화가 많이 났냐고 하시면서 진짜 부자들은 티를 내지 않는다고 하더니 자기도 깜빡 속았다고 하시더군요. 검소하시다 대단하시다 하며 한참 동안 혼자 난리도 아니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 집 받을 생각 없다고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님은 깜짝 놀라시며 무슨 소리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부모님이 마련하신 집에 들어갈 생각도 없고 결혼할 생각도 없다고 이제 연락도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님은 아주 인자한 목소리로 3년 동안 이쁘게 잘 만났으면 결실을 맺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자 제가 그랬어요. 결혼을 당사자 둘만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100세 시대인데 저는 그 긴 시간 못 견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파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비 신랑에게도 다 이야기했고요. 처음엔 저에게 매달리고 화도 내고 그랬지만 저는 이미 마음 정리가 끝나서 흔들리진 않았어요. 나중에는 예비 신랑도 알겠다고 했고요.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만났지만 정리하는 건 정말 금방이더군요. 그게 참 허탈했습니다. 그렇게 당사자들은 정리가 끝났는데 전 남자친구 어머니는 그 뒤로도 계속 연락이 왔어요.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면서요. 몇 번 장문의 문자가 왔지만 읽지도 않고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차단 등록해버렸고요. 당분간은 일 열심히 하면서 저희 부모님들처럼 더 검소하고 알뜰하게 지내려고요. 속상하긴커녕 오히려 후련하기만 하네요. 이번에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런 일은 되도록 빨리 포기하고 끊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 지금처럼 검소하고 열심히 지내시다 보면 분명 더 좋은 인연 만나실 겁니다.